안녕하십니까. 지구학의 이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3강입니다. 자, 외계 생명체 탐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렇지.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외계행성 탐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외계행성을 탐사를 하게 되는데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이었었죠. 그죠? 자, 각각의 어떤 그 특징들이 있죠. 또한 남들과 비교해서 다른 점들, 이런 거 비교하시면서 정리해 두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뭐냐면 외계 생명체 탐사예요. 외계 생명체 탐사. 자, 우리는 외계 행성을 쭉 탐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찾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외계 행성을 탐사했던 사실 목적이 뭐냐면 외계 생명체 탐사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외계 생명체 탐사가 목적이었었다. 자,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죠? 엄청나게 크잖아. 자, 그 속에 우리 인류만 있다라면 좀 우주는 아무래도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큰 공간에 생명체 딸랑 우리만 있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넓은 우주에는 우리 말고도 우리와 같은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외계 생명체를 우리가 탐사한다. 이게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우리는 지구라고 불러요. 지구. 지구는 바로 뭐다? 행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행성. 자, 그런데 행성만 있고, 됐죠, 그죠? 그 주변에 별이 없으면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물들은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거니까.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생명 가능 지대라고 부릅니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생명 가능 지대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럼 생명 가능 지대는 일단 자, 생명들이 에너지를 얻어야 되니까 별 주변에 있다. 이런 얘기. 별 주변에 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별이 있게 되면 이 별 주변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다. 왜? 별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이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자, 생명은 과연 무엇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몸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자, 우리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몸에 뭐가 제일 많을까? 어떤 분은 살, 어떤 분은 뭐 지방,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는데,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건 사실 뭐냐면 물이에요, 물.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생물이라고 부르지 않나? 생물. 동물, 식물, 미생물. 이렇게 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물이에요, 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물이 제일 많다 보니까, 자, 별 주변에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도 분명 우리처럼 물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 주변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곳, 그것을 우리는 생명 가능 지대로 정의한다. 그럼 따라해 보시죠. 자, 생명 가능 지대의 정의는 별 주변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 영역. 다시 한번, 생명 가능 지대는 별 주변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얘기한다. 이유는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게 뭐다? 물이다. 그럼 다른 생물들도 분명히 오케이. 가장 몸속에 많은 게 물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현재 우리가 있는 곳, 됐죠? 태양계에서는 태양이라고 하는 이렇게 별이 있을 거예요. 태양. 자, 태양이라는 별이 있을 거고요. 기억나시죠? 태양을 우리는 분광형으로 뭐라고 불렀냐면 지형이라고 불렀었고, 지형 중에서 온도가 제일 높진 않았어요. 그죠? G2 이렇게 불렀으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한껏 알고 넘어갈게요. G2. 그 다음 뒤에다 뭘 붙였었냐면 이렇게 로마 숫자 5를 붙였어요. 5. 자, 5의 뜻 기억나시죠? 그죠? 이거는 주계열성이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있는 태양은 표면 온도가 지형이고요. 지형 중에서는 0, 1, 2, 세 번째가 온도가 높고, 그 다음 5라고 적어놨으니까 주계열성이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자, 그럼 태양은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 에너지가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우리가 생명 가능 지대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태양에 가까이 있다면 만약에 물이, 그렇다면 그 물은 어떠냐면 좀 뜨거울 거야. 그죠? 뜨겁다 보니까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할 거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런데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 물이 어떤 상태일까? 그렇죠?
고체 상태이다. 고체. 그러면 어떻다? 태양으로부터 그죠? 좀 적당한 거리에 있었을 때, 좀 적당하면 웃기지만 적당한 거리였을 때 액체 상태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태양계에서의 생명 가능 지대는 오케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영역이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이 영역, 여기가 생명 가능 지대다 이런 얘기죠. 태양이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자, 그래서 태양계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금성과 화성 사이입니다. 금성과 화성 사이고 태양계에서는 지구라는 행성만 바로 생명 가능 지대에 포함되어 있다. 지구라는 행성만. 물론 유성은 달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죠? 행성은 지구라는 행성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바로 여기를 우리는 생명 가능 지대라 하고 여기에서 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 생물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생명 가능 지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영역. 중요한 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영역. 별에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된다. 그죠? 자, 별에서 적당한 거리에 있었을 때 생명 가능 지대가 되고 태양계에서는 누구라고요? 지구만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닐 거예요. 그죠?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것들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영역으로서 별에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또 멀어도 안 되고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주를 보게 되면 별이 그치, 여러 종류의 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저희가 전에 배웠던 것들 중에서 주결성이라고 하는 별들, 이런 주결성이라고 하는 별들도 그죠? 보게 되면 질량이 다 다르잖아. 질량이. 그래서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주결성이 있을 수도 있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주계열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Y축으로 잡아보고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주계열성의 질량이 점점점 어떻다? 커진다. 커지다 보면 어떤가? 그렇죠. 별들의 표면 온도 역시도 높아질 거다. 됐죠? 물론 별의 반지름도 커질 거고요. 됐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자, 주계열성 중에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뭐가 커지게 되냐 하면 꼭 기억해 두세요. 광도가 커진다. 광도. 자, 이 광도가 바로 뭐냐 하면 별이 내는 에너지의 양이라고 우리가 정의했었잖아. 그죠? 별. 그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표면 온도가 높은 주계열성은 광도가 더 커서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것들은 광도가 작다 이런 얘기일 거야.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태양과는 다른 조건을 갖고 있는 별들에서의 생명 가능 지대는 우리처럼 똑같이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는 아닐 거예요. 한번 따져볼까?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는 질량이 아주 큰, 그래서 광도가 되게 큰, 온도가 높은 그러한 주계열성이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물은 어떤 상태로 존재합니까? 했을 때, 오케이. 자, 태양으로부터 지구와의 거리가 똑같지만, 별의 광도가 크니까, 분명히, 오케이. 여기 있는 물 분자는 기체 상태로 존재할 거예요. 왜? 태양보다 훨씬 뜨거운 별이니까. 그렇다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멀리 별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질량이 큰 별, 즉 광도가 큰 별은 생명 가능 지대가 오케이. 질량이 작은 것들에 비해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 이제 반대로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그래서 광도가 작은 이러한 별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떨까? 오케이. 바로 이 위치에서 별로부터 지구까지 거리.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AU라고 부를 거야. 그럼 이 별로부터 1AU 떨어진 이곳은 자, 물이 존재했을 때 어떠한 상태로 존재할까라고 묻는 거야. 그죠? 태양보다 광도가 작고 온도가 작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는 물이 고체 상태로 존재할 겁니다. 됐죠? 그럼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별에 좀 더 가까이 가야 되겠지. 자, 그래서 오케이. 태양보다 광도가 작은 질량이 작은 별일 경우에는 생명 가능 지대가 오케이. 누구보다? 태양보다는 더 가깝게 있다는 얘기죠. 결국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영역인데 별들마다 표면 온도, 광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거 광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명 가능 지대까지 거리는 별마다 다르다. 그럼 그것을 결정하는 게 광도고 질량이 크면 광도가 크기 때문에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는 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별의 광도가 크면 클수록 좀 더 별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는 별의 광도에 따라 달라진다. 별의 광도가 크면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좀 더 먼 곳에 위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자, 우리 이 태양계에서 생명 가능지대에 지구가 포함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지구. 금성과 화성 사이예요. 그러니까 생명 가능지대가 금성과 화성 사이니까 어느 정도의 뭘 갖고 있냐면 이 폭을 갖고 있겠지 뭐. 됐죠? 이 폭을 갖고 있게 된다. 그렇다면 자, 이 폭 역시도 뭐에 따라 달라지게 되냐면 별들의 광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은 폭이 넓어지게 되고 질량이 작은 별은 생명 가능지대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의 폭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질량이 작은 별은 생명 가능지대의 폭이 좁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의 폭이 더 넓어진다. 어렵지 않으시죠? 뭐 개념은 이겁니다.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생명 가능지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영역. 자, 생명 가능지대는 별마다 다르다. 별의 광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별의 광도가 크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는 멀리 있고 폭은 넓어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생명 가능지대보다 별에 가까운 안쪽은 자, 바로 물 분자들이 기체 상태로 존재할 확률이 높고 생명 가능지대보다 먼 쪽이겠죠. 그죠? 먼 쪽은 고체 상태로 존재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자, 이렇게 기체나 고체로만 물들이 존재한다면 생물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떤 지적 생명체를 찾고 싶다면 생명 가능지대에 포함된 거기에 있는 행성들을 조사해야만 어떤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죠. 첫 번째, 생명 가능지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 요거는 태양보다 광도가 훨씬 큰 별, 요건 태양보다 광도가 작은 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오베아, 파인걸, 키스미 이렇게 우리가 쭉 분광에 따라서 우리가 별을 구분했었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질량이 엄청 큰 그래서 광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요 별의 생명 가능지대에 A라는 행성이 있다고 칩시다. A라는 행성. 그럼 A라는 행성은 생명 가능지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 맞죠? 존재할 수 있다. 맞아요?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러한 바로 외계 행성계에서 생명체가 있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생명체는 어떤 생명체냐면 지적 생명체다. 우리와 같은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 뭐냐면 이 지구에 지적 생명체가 탄생한 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렸던 거예요. 사실 지구의 나이가 한 46억이 돼요. 그러니까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태어났고 쭉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나타난 게 몇십억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 생명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다 거기서 몇십억이 흐르면서 우리와 같이 지적 생명체로 진화했다 이런 얘기니까 어떤 지적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진화라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이 진화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어떻다? 많이 이렇게 자, 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지적 생명체. 진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광도가 큰 별에 생명 가능지대에 이렇게 행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액체 상태의 물은 존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적 생명체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우리는 전에 배웠었어요. 자, 질량이 큰 주기열, 광도가 큰 주기열들은 약간 어떤 게 있었냐면 워낙 질량이 크고 광도가 크다 보니까 중력이 장난이 아니었잖아. 그죠? 그래서 됐지? 이런 것들은 뭐가? 그래, 기억나시죠?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별 입장에서도 어떠냐면 야,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행성계에 이렇게 자, 생명 가능지대 행성이 들어왔다. 그런데 생명체를 만들어주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화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 진화의 시간이.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 그죠? 몇십억 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수명은 어때? 뭐 1억, 2억, 3억, 4억 막 이래요. 짧아. 그러니까 어떻다? 지적 생명체를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 지구가 운이 좋았던 거지. 지구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태양보다 광도가 아주 큰 그러한 별에 생명 가능지대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액체 상태의 물은 존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화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별이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별의 수명이 어떻다? 어마어마하게 짧기 때문에 자, 지적 생명체는 존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 번째 어떻죠? 우리 태양보다 광도가 작은, 질량이 작은 바로 요곳에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어떠한 행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바로 행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 가능지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액체 상태의 물은 존재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자, 액체 상태의 물은 존재했고, 자,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 생명체가 있을까라고 해보자는 얘기죠. 그죠? 그랬을 때 확률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지적 생명체 있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단점이 생겨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수명은 충분히 길어요. 별의 수명이 길어. 그러니까 별의 수명이 기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어. 그럼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여기에 지적 생명체가 있기가 어렵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극한의 어떤 환경에서는 진화가 좀 힘들어요. 너무 추운 환경, 너무너무 뜨거운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는 어떤 지적 생명체가 만들어지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죠? 이런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렇게 바로 질량이 작은, 광도가 작은 그러한 별의 생명 가능 지대에 포함된 행성은 별에 너무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잠깐 옆으로 뺄게요. 자, 저 행성의 운동에서 좀 재미난 일이 생긴다.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동주기 자전이라는 일이 생겨요. 동주기 자전. 자, 일단 동주기 자전은 뭐냐면 동주기 자전이 좀 어려운데, 자, 행성들은 운동을 해요. 자, 두 가지 운동을 하는데 공전과 자전을 한다. 그런데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동일할 때,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동일할 때,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주기 자전이라고 해. 한번 따라해보죠. 자,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동일하다.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동일하다. 이거를 동주기 자전이라고 하자.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근데 이 동주기 자전을 하는 것들은 우주에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흔한 일인데,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지구와 달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 지구와 달. 자, 근데 무슨 말인가 한번 볼게. 자, 여기 이렇게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얼스이라고 한번 적어보고, 지구 주위를 도는 문, 달이 있어요. 문, 오케이. 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달은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할 겁니다. 됐죠? 자, 쭉 360도 도는데 걸린 시간이 바로 뭐가 된다? 공전 주기가 된다. 이런 얘기겠지. 자, 그런데 달은 공전만 하는 게 아니라 달을 위에서 내려다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보게 되면 이게 달의 북극이라고 쳐볼게. 달의 북극. 됐죠? 그죠? 달은.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달을 한번 여기서 지구에서 바라다 보게 되면, 자, 미국에서 달에 최초로 자, 유인 우주선을 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를 꽂아놨냐면 달에 깃발을 하나 꽂아놨는데 성조기. 들어보셨죠? 그죠? 성조기, 미국 국기. 자, 이걸 이렇게 꽂아놨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성조기를 좀 볼게. 자, 이제 성조기가 어디 있냐면, 자, 여기서 봤을 때 마이너스 Y축에 있어요. 이해됐죠? 마이너스 Y축에. 자, 그런데 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움직여 왔어. 됐죠?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 할 거냐면 공전이라고 표현해 볼게. 공전. 자, 달이 공전을 했고, 공전한 건 몇 도만큼 돌았다? 90도만큼 돌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공전하는 동안 달은 뭐도 하냐면 자전도 해요. 자, 자전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케이. 자, 여기서는 성조기, 미국 국기가 마이너스 Y축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플러스 X축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Y축에 있던 성조기가 플러스 X축으로 왔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요렇게 90도만큼. 이해되죠? 90도만큼 자신이 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전을 90도 하는 동안 자전도 몇 도? 90도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한 번 더 해볼게. 자,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공전을 몇 도 했다? 그래, 90도를 했다. 이런 얘기야. 여기도 공전을 90도 했다. 자, 그런데 아까 이 위치에서는 바로 성조기가 어디 있었냐면 플러스 X축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성조기가 어디 있냐면 이렇게 플러스 Y축에 있어요. 그러면 또 역시 자전했죠. 몇 도만큼? 90도만큼. 자, 지금 공전 90도 하는 동안 자전 90도 하고 공전 90도 하는 동안 자전 90도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어떻다? 똑같은. 이러한 형태를 우리 뭐라 한다? 동주기 자전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동일하다. 지구와 달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만약에 달을 보게 되면 항상 성조기가 있는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성조기가 있는 부분만. 지구에서 달을 보면 성조기가 있는 부분만 보인다. 이런 얘기죠. 달의 이 뒷면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을 봤을 때 달의 뒷면은 절대 보이지 않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 우리는 별이라고 생각해 볼게. 자, 얘가 별이에요. 별인데, 자, 질량이 작은 별이고. 그럼 별에서 에너지가 쫙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게 행성이에요. 그럼 성조기가 있는 부분은 햇빛을 받아.
그래서 어떨까? 오케이, 낮이 되는 거죠. 역시 이 부분도 성조기가 있는 부분은 뭐가 돼? 낮이 되고, 이 부분도 성조기가 있는 부분은 뭐가 된다? 낮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별 주변에 생명 가능지대가 너무 가까워서,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존재하는 행성들은, 됐죠? 별에 너무 가깝다 보니까 공전 속도가 빨라져서 공전 주기가 짧아지는 거야. 별이 강하게 너무 가까운 데 끌어당기니까. 근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공전 속도가 증가한 만큼 자전 속도는 느려지게 돼요,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별에 가까이 가면 1년은 짧은데 하루는 길어지다 보니까 1년과 하루의 길이가 어느 순간 같아질 때가 생기는 거죠. 공전 주기를 1년이라고 한다면 자전 주기는 하루가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항상 별빛을 받는 부분만 별빛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은 계속 낮이 되는 거지, 성조기 입장에서는. 반대 부분은 뭐가 될까? 그렇지, 계속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작은, 광도가 작은 별의 생명 가능 지대는 너무 가깝다. 그렇게 가까운 쪽에 바로 행성이 들어가게 되면 생명 가능 지대에 들어가 있긴 있지만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아지는 동주기 자전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낮과 밤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낮과 밤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낮이면 영원한 낮, 한 번 밤이면 뭐가 된다? 영원한 밤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할까? 낮은 지역은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 뜨거워지겠죠? 어마어마하게 고온, 낮은 지역은. 자, 그렇다면 밤이 되는 지역은 어떻게 된다? 어마어마하게 추워지는, 냉각돼가지고, 그지? 엄청난 극저온.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곳에서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어때? 이 환경 자체가. 이게 극한의 환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진화 자체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 생명체는 존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야. 개념 이해되시죠? 별거 아니에요, 내용들은. 자,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우리 지구가 참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자, 태양계에서 적당히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요. 적당히 가깝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별 중에서도 광도가 너무 큰 별도 아니고 광도가 너무 작은 별도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오케이, 우리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다. 바로 이게 바로 뭐죠? 생명 가능 지대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생명 가능 지대 좀 어려웠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외계 우리는 생명체를 탐사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외계 생명체는 행성에 살고 있을 거고, 그러나 모든 행성에 사는 건 아닐 거야. 우리 같이, 그죠? 오케이, 바로 지구형 뭐 이런 쪽에 살고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럼 우리 같은 우리 인간들은 뭐가 제일 많을까? 물이 많아요. 또 에너지는 별로부터 얻는 거니까. 그럼 별 주변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될 거야. 그런데 별의 광도가 크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는 멀어지게 되고 폭은 넓어지게 된다. 근데 질량이 너무 큰 별은 별의 수명이 너무 짧아서 생명체한테 좀 미안한 거죠. 만들어낼 수 없는 거야, 지적 생명체를. 자, 별의 질량이 너무 작으면 생명 가능지대가 너무 가까워서,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동주기 자전, 이게 좀 어렵다, 그죠? 동주기 자전 때문에 낮과 밤의 변화가 안 생긴다. 그래서 뜨거운 지역은 너무 뜨거워지게 되고 추운 지역은 너무너무 추워서, 됐죠? 거기서는 어떤 지적 생명체의 진화가 힘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은 핵심은 이거예요. 자, 이제 잠깐 지구로 들어와서 사이드 역을 몇 개만 알고 가죠, 뭐. 그럼 이제 지구는 적당한 중간 정도의 광도를 갖고 있는 별, 태양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생명 가능지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이외에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일단 지구는 뭐가 존재했냐면 대기가 존재합니다, 대기. 자, 이 대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보호막의 역할을 할까? 보호막의 역할을 합니다. 보호막의 역할도 하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지구를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게 되고, 또 대기 중에 있는 오존 같은 것들은 자외선을 차단시켜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명체를 갖다 이렇게 쭉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지구는 또 뭐가 있냐면, 지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지만 외계 운동 때문에 자기장이 생겼었잖아요, 그죠? 맨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 평각, 복각 하면서 바로 대륙, 분포의 변화 배웠을 때 이러한 자기장들이 뭐를 막아주게 되냐면, 이러한 자기장이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이죠.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인데, 자, 태양에서 날아오는 양성자 전자 같은 것들이에요. 태양풍은 양성자 전자 같은 입자를 얘기한다. 양성자 전자 같은 입자를 얘기하는데, 이런 양성자 전자가 우리 몸을 쭉 통과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 바로 자기장이 그런 태양풍을 갖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지구 주변에는 달이 있잖아요, 그죠? 달
달이 있다 보니까 달이 어떻습니까? 보호막의 역할도 하게 되고 지구 자전축의 경사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진 거죠. 운 좋게. 자, 그래서 현재 우리 같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죠? 개념은 요겁니다. 자, 근데 우주는 워낙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죠? 됨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은 되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왜? 워낙 우주가 넓다 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명히 우주에는 이렇게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러한 외계 생명체를 우리가 찾는 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죠.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행성을 우리가 찾는 것들. 여기서 지적 생명체를 찾아가는 탐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태양계 안에서는요. 아직까지는 뭐 없다고 보는 거죠. 그죠? 탐사 정도 보내봅니다. 보내보게 되고. 하지만 태양계 밖은 워낙 멀리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전파 망원경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전파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우주에서는 전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죠? 여기 생명체들의 존재를 갖다 확인하는 찾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23강 외계 생명체 탐사까지 오늘 좀 정리를 했어요. 자, 다음 시간은 좀 대단원 바뀌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은하라고 하는 걸로 갑니다. 은하. 그러면서 우주의 팽창, 이런 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까지 해서 뭐 현대의 어떤 지구과학이다.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것들 어떠셨어요? 그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